일반 교사가 장애 학생을 위해 교수적 수정을 하다 보면 또 아이디어 고갈을 많이 느끼는데요. 교수적 수정 방법은 같은 차시라도 장애 학생이 뭘 좋아하는지, 의사소통은 가능한지, 글자를 아는지, 손 조작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맞는 간장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어느 음식에든 쉽게 넣어서 맛을 내는 것처럼 교수적 수정도 여러 교과에 걸쳐, 여러 주제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3학년 통합학급을 담임하고 있는데 저희 반에 자폐증을 가진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듣고 이해하는 건 잘하는 편인데 아직 언어 표현이 거의 안 되는 학생인데 과학 시간 나위 한 살이 공부를 할 때 애벌레 그림에다가 뿅뿅이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면서 애벌레 개념을 익히도록 해보았습니다. 옆반 선생님이 만든 학습지인데 글씨를 더 쓰고 그림을 잘라서 붙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개구리 한 살이라고 자료를 치면 학습지가 여러 개 나오는데 개구리 한 살이의 순서를 아는 것보다는 이 그림을 보고 이건 개구리야, 이건 알이야 라고 단어를 매칭하는데 네, 목표를 두었습니다. 나비의 한 살이 교구를 사서 이름을 연습한 다음에 포스트잇에다가 글자를 적어서 어, 저희 반 도움반 학생은 글씨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주지 않고 이것은 어디다 붙일까 하면은 교구에다가 맞게 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보통은 수조 어디 있어? 그러면 그림을 톡톡 치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좀 단조로울 수 있어서 수조에다가 스티커 붙여봐. 그러면 이렇게 스티커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사회의 고장의 여러 기관을 배울 때 글씨를 더 쓰고 또 그림을 잘라서 붙이기를 해보았습니다. 또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다가 바다, 도로, 하늘 그림을 붙여놓고 배는 어디로 다니지? 그러면 바다에다가 쏙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분류하기 활동을 했는데 분류하기 단원이면 이 틀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더 쓰고 또 그림을 잘라서 붙이는 활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백지에다가 형광펜으로 주요 단어를 써주고 더 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글자를 보고 따라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속담을 넣어서 글쓰기를 할 때 이렇게 색칠 공부가 있다면 인쇄해서 색칠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물감 사용하는 걸 붓이라는 거를 싫어한다면은 에그톡톡 물감을 사용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찍어주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에 6학년 저희 반에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도 가능하고 글도 몇 줄은 쓸 수 있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친구들 간에 이제 어울리는 것이 좀 잘 안 되고 또 일반 학생에 비하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속담을 배울 때 꼭 먹고 알 먹는다처럼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을 선으로 연결하기로 바꿔 주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똑똑 수학 탐험대라는 앱을 활용해서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주제와 같은 내용인데 1, 2학년 수준의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수업을 했습니다. 여기 똑똑 수학 탐험대가 되게 게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학생들도 수업에 흥미를 갖고 반복하여서 네, 연습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핀터레스트에서 분수 학습지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영어 시간에 크게 인쇄를 해서 이렇게 문장 퍼즐을 만들어주면 문장 배열하는 연습도 하고 읽고 뜻 말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을 골라서 이렇게 크게 인쇄를 해주면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저시력 학생
또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이 좀 더 쉽게 네, 배울 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 읽고 배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다가 수행평가에 그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빙고 게임을 할 때 쓰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렇게 미리 그림 카드를 인쇄해서 나눠주고 선생님이 Watch TV 이렇게 부르면 거기다가 바둑돌을 올려놓아서 가로, 세로, 대각선 빙고를 만듭니다. 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나온 통합교육 자료가 너무 좋은데 포스트잇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이름 익히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재작년에 가르쳤던 자폐증을 가진 6학년 학생에게 적용했던 방법입니다. 자폐가 있는 학생은 자기 생각을 말로도 그래도 표현할 수 있고 글로도 몇 줄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시각적인 자료를 좋아하고 반복 학습도 지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 중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 푸는 연습도 했는데 친구들이 25문제짜리 단원 평가를 볼 때 제가 옆에서 이제 읽어주면서 쉬운 문제는 스스로 좀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배울 때 5대양 6대륙의 이름을 아는 것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도 좀 더 의사소통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요걸 좀 중점적으로 가르쳐 보자 했습니다. 무드락에다가 백지도를 붙인 다음에 이쑤시개에다가 이렇게 깃발을 만들어서 5대양 6대륙 이름을 이렇게 깃발을 꽂아보는 것을 반복 훈련한 다음에 백지도에다가 5대양 6대륙 적어보기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충분히 또 가능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단어는 시중에 교구가 많은데 이렇게 국기를 꽂으면서 나라 이름도 익히고 위치도 익혀보는 활동을 했고 또 문제를 풀 때 이 교구를 활용해서 문제도 풀었습니다. 사회 시간에 노트 필기를 하는데 저희 반은 코넬 필기였거든요. 그런데 장애 학생이 아무것도 필기를 못하고 그냥 하얀 이렇게 노트에 줄만 긋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코넬 필기하고 싶은 학생들은 스스로 코넬 필기를 하고 또 마인드맵은 저랑 같이 칠판에 적으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따라 쓸 수 있는 양이 적었는데 점점 더 많은 양을 더 보기 좋게 필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다 보니 일반 학생들도 대부분 마인드맵을 선호해서 잘 활용을 했습니다. 과학 시간 우리 몸을 배울 때 몸속 기관 명칭을 아는 것에 목표를 두고 교구를 붙이면서 반복 학습을 하였습니다. 미술 시간에 또 세종대왕 도안을 나눠주고 페이퍼 크래프트를 했는데 이 학생은 가위질이 그 정도로 정교하지는 않아서 핀터레스트에서 피라미드 도안을 찾아주고 또 자르고 접고 붙이는 활동으로 대체했습니다.